대한민국을 공포에 빠뜨린 동기 없는 살인사건이 급증하던 시절, 최초의 프로파일러가 연쇄 살인범들과 위험한 대화를 시작합니다. 악의 정점에 선 이들의 마음속을 치열하게 들여다봐야만 하는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님의 논픽션 르포 드라마인데요. 범죄 그리고 범죄를 일으키는 악마라 불리우는 범죄자의 심리를 읽는 프로파일러에 대한 드라마는 처음인지라 더욱 흥미로워 시작부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비상강 역시 매우 몰입해서 본 드라마인데요. 다소 감정이 없어 보이는 주인공 하영이 실제로는 누구보다 인간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1회 2회 리뷰 시작합니다. 놀이공원에서 엄마와 오리배를 타고 있던 어린 시절 하영. 하지만 오리배가 기울기 시작하고 물에 빠져버리게 되는데요. 하영은 물 안에 잠겨있던 여성 시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물에 빠져있던 시신. 어린 하영은 그 여성의 시신을 보며 공포심보다는 누구보다 시신에 감정이 이입되어 버리는데요. 남들과는 조금은 다른 시선을 갖고 있는 하영. 그런 하영은 성인이 되어 형사가 되었습니다. 다세대 주택 일대에서 혼자 사는 여성만 노리는 성폭행범, 빨간 모자를 잡기 위해 노력하는 형사들. 10개월간의 잠복 수사로 인해 힘들어하던 동료를 집으로 보내곤 홀로 잠복을 하던 중 하영은 담을 넘고 있는 빨간 모자를 발견하고 드디어 잡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빨간 모자를 모방한 모방범이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범죄를 저지르는지 범죄자들의 마음이 문득 궁금해지기 시작한 하영. 그러던 어느 날 산부인과에 들렀다 집으로 귀가한 임신 14주차 최하연. 그날 밤 하연은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남자친구와 일로 인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이어 화연의 목을 조르고 있는 남자. 다음 날 발가벗은 상태로 죽어있는 화연이 발견되게 되는데요. 함께 있던 남자친구는 유력 용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던 하영은 사건 현장에 도착하게 되고 초인종 옆에 쓰여있는 숫자와 억지로 문을 열려 한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정말 범인이 남자친구였다면 억지로 문을 열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용의자였던 남자친구는 범인이 되어 잡혀버리게 됩니다. 화연의 남자친구 기훈은 화연과 싸운 일로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기에 화연이 사망한지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화연의 임신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남자친구 기훈. 강력반 반장인 대웅은 기훈이 범인이라 믿고 싶었는지 폭행을 해가며 자백을 받아버리는데요. 이에 기훈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하영. 하영의 말은 믿지 않고 빨간 모자 사건의 범인까지도 기훈으로 묶어버리려는 대웅인데요. 옛 수사 방식 그대로죠. 누군가 특정 지어놓고 범인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려는 형사 대웅. 그런 대웅을 뒤로하고 하영은 끝까지 화연의 사망 사건을 파헤치게 됩니다. 살해 동기, 사망 추정 시간과 집에서 발견된 지문과 혈흔을 조사하던 하영은 윗집이 도둑을 맞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주인집 초인종 옆에 적힌 숫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수상한 숫자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동네를 돌아다니며 초인종에 적힌 숫자를 확인하는 하영. 빨간 모자의 지시였던 걸까요? 집집마다 가구 수를 표현한 숫자. 2는 성인 여자, 3은 어린아이, 그리고 1은 성인 남자를 표시했습니다. 성인 남자가 있는 집들은 피하고 여자와 아이만 있는 집만 골라서 침입한 범인. 아무런 제지 없이 가구 수와 성별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범인일 텐데요. 하영은 이를 눈치채고 이를 보고하려 하지만 갑자기 빨간 모자가 검거되어 버립니다. 빨간 모자 사건의 범인으로 잡혀온 양용철. 그는 기훈이 범인이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하영. 화연 사망 사건의 범인이 기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던 하영은 프로파일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영수를 화연의 집으로 불러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1차 감식에서 놓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기훈이 죽였다면 왜 지문을 남겨둔 것이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영수는 이미 기훈으로 종결된 사건에 매달리는 하영을 걱정하게 되지만 하영을 도와 새로운 지문을 찾아내는데요. 사실을 알게 된 대웅은 분노해버립니다. 대웅과 대립까지 하면서 지문을 조회했지만 정작 나온 지문 결과는 신원 확인 불가. 새로운 증거와 정황에서도 계속 찜찜하기만 한 하영은 또다시 영수를 찾아오는데요.
그런 하영에게 영수는 프로파일러를 제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소한 분야에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영. 끝내 기훈은 화연 살인사건의 범인이 되어 10인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 중국집 배달을 마친 한 남자가 모자를 눌렀습니다. 눈빛이 바뀌며 어두운 곳에서 혼자 길을 걷던 여자를 뒤를 따라가 벽을 넘고 문을 강제로 열어버렸는데요. 뒤이어 여성을 살해해버리는 남자. 빨간 모자 사건으로 검거된 양용철을 계속해 찾아갔던 하영은 영치금을 넣고 드디어 마주하게 되는데요. 왜 기훈이 아니라고 말했는지 물어보는 하영. 용철은 기훈이 홧김에 죽였다면 왜 옷을 벗기겠냐며 진짜 범인이 벗겨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사건에서 왜 패턴이 바뀌었는지 묻게 되는데요. 범인이 잡히지 않을 자신이 있었을 것이라며 패턴이 바뀐 이유에 대한 가능성을 전하는 용철. 범죄자의 마음을 읽어보기 위한 하영의 질문은 수사에 과연 도움이 되었을까요? 그런 하영의 이야기를 듣게 된 대웅은 또다시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임산부가 있는 집 문을 따다가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걸려 붙잡혀온 조강무가 등장합니다. 167cm의 왜소한 체격의 강무는 덩치가 크고 건장한 남자친구에게 당해낼 재간이 없었고, 그런 강무를 잡아온 남자친구는 강무에게 가위가 있었다며 살인미수라고 주장하게 되는데요. 그런 강무를 유심히 보던 하영은 그의 머리에 있던 모자 자국과 지난번 목격한 범인의 키가 여자처럼 작았다고 했던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영은 강무의 취조를 맡게 되고 단순한 주거 침입이라며 처음 했다는 강무의 말을 믿지 않게 되는데요. 그 사이 강무가 길에서 흘렸다던 모자가 전봇대 위에 끼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형사까지. 비싼 모자이기에 여러 번 집을 털었냐며 그간 털어온 집 주소를 쓰라는 하영의 지시에 숫자를 써가며 주소를 적는 강무. 하영은 강무가 쓰는 숫자의 방식이 사건 현장 근처의 현관들에서 발견된 숫자의 방식과 똑같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결국 강무의 꼬리를 물게 된 하영은 빨간 모자의 진범임을 눈치챘는데요. 피해자들의 옷을 벗긴 이유에 대해 물어보는 하영의 질문에 아버지가 평소 엄마를 때릴 때 알몸으로 때렸다고 말하는 강무. 스스로 자백을 하면서도 자신의 지문을 발견한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하영은 결국 강무의 자백을 받아냈고 지문조사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과 일치하게 되는데요. 강무가 18세 미만이었기에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아 지문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어린 10대 소년의 행각으로 인해 발칵 뒤집어져 버린 대한민국. 하영이 용철을 면담한 결과 범인이 밝혀지자 영수는 이것을 기회 삼아 프로파일링이 필요하다고 다시 주장하게 되는데요. 적임자로 하영을 지목하고 있는 영수. 진짜 범인이 잡히며 1년간 억울하게 수감되었던 기훈을 조명하기 시작한 언론으로 인해 곤란해지자 대웅은 하영이 범죄자의 도움으로 해결한 사실을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영을 찾아온 영수. 정식으로 수감자들 면담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범죄 행동 분석팀에 일을 맡으라고 말하는데요. 고민을 하던 하영은 다음날 짐을 챙겨 동부서에서 나오게 됩니다. 범죄자들의 마음을 읽어 유사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프로파일러로 거듭나게 되는 걸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00년 5월 공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에게 접근한 한 남자는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아이를 데리고 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날 밤 아이의 비명소리와 함께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첫 번째 사건이 끝이 나고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알리며 1회, 2회가 끝이 났는데요. 모든 범죄의 접근을 범죄자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접근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하영. 다소 차가워 보이는 하영은 오히려 진짜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 범죄에 노출된 인물들의 심리적 상태를 공감하고 있었는데요. 피해자를 발생시킨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며 진짜 범인을 잡아내는 프로파일러. 오랜 기간 범죄자를 잡아내고 있었던 직업이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다소 낯설기만 합니다.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을 통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펼쳐질 드라마 속 범죄 사건 속에서 왜 범죄자가 저런 사건을 일으켰으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지,
목적 없는 살인에 대한 갈피를 조금은 알게 되어 각자의 삶 속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금토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차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비상강은 매우 기대가 되는 드라마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